푸른 바다의 숨결이 살아있는 한려해상 국립공원. 그 중심에 통영의 작고 아름다운 섬 욕지도가 있습니다. 이제는 당포항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은 옛 삼덕항에서 뱃길로 50분. 그 짧지 않은 항해 끝에 마주한 섬의 이름 앞에서 나는 잠시 철없는 상상에 빠져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욕을 할 줄 알아야 저 섬에서 살 수 있는 것일까? 겸연쩍은 웃음을 뒤로하고 마주한 한자의 욕지. 그 뜻은 알기를 갈구할 정도로 열정이 가득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과연 무엇을 그토록 알고자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때로 원론적인 접근에서 가장 명쾌한 답을 얻곤 합니다. 불교 지명설에 따르면 육지는 곧 극락으로 향하는 마음입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욕지 연화장 두미문어 세존이라 하였습니다. 부처님이 계신 이상향인 연화장 세계를 알고자 머리 숙여 세존께 여쭈었다는 그 구절. 그것은 진리를 향한 구도자의 첫 발걸음이자 깨달음을 향한 갈망의 시작점이었을 것입니다. 섬의 가장 높은 곳, 백두천왕 단군의 기운이 서린 천왕산에 올라 발 아래를 굽어봅니다. 욕지도와 그를 호위하듯 에워싼 주변의 섬들. 그 풍광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이웃한 연화도보다 오히려 이곳이 더 탐스러운 연꽃의 형상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 옛날 이곳에 발을 들인 스님들은 이 비범한 지형을 보고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이야말로 화엄경이 말하는 연화장 세계, 즉 극락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아무래도 그런 확신이 욕지라는 거룩한 지명을 이 땅에 새겼을 것 같습니다. 바다 위에 핀 연꽃, 욕지. 그 섬이 품은 깊은 법문을 가슴에 담고 나는 오늘 또 하나의 산줄기를 넘습니다. 수지에서 욕지도의 관문인 통영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여정입니다. 정갈한 시리기국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나는 지금은 당포항이라 불리는 옛 삼덕항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1년 전이었습니다. 2025년 4월 14일 이 국가 어항은 마침내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지명이란 모름지기 그 땅의 역사이자 정신이거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일제가 남긴 상처 앞에 미운 정마저 뚝 떨어지고 맙니다. (1914년) 일제는 행정구역을 개편하며 당포, 원앙, 공항 등 세 마을을 강제로 통합해 삼덕이라는 정체성 없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려말 최영 장군의 당포해전이 서린 장군봉과 충무공이 당포대첩이 빛나는 이 승리의 바다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눈의 가시 같았을까요? 뒤로 보이는 당포 뒷산의 저 봉우리가 장군봉이라는 이름을 가진 게 바로 최영 장군이 만든 당포성 때문입니다. 본래 당포는 중국과 교육하던 큰 포구라는 당당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리산 운봉 이성계의 황산대첩이 비석을 파괴했던 저들의 만행처럼 이곳의 기억 또한 지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은 되살아났고 최영의 장군봉과 당포성지는 여전히 그날의 기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일제히 잔재를 털어낸 당포항에서 욕지도로 향하는 배에 오릅니다. 이름을 찾는다는 것은 과거를 찾는 일이요, 동시에 미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당포의 푸른 물살 위로 잃어버렸던 우리 역사의 자부심이 하얗게 부서집니다. 어릴 적 내 가슴을 여미게 했던 청마 유치원. 그는 나에게 애틋함과 센티함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준 문학적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며 그 애틋함은 정훈 이영도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되었고, 부르고의 나이에는 프리즈 한 묶음을 사들고 우측 계단에 앉아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을 듣게도 만들었지요. 멀어지는 당포항 뒤로 미륵산을 바라봅니다. 저 봉우리에 대한 동경이나 그리움은 어쩌면 청마가 평생 띄웠던 편지들과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이기에 그는 끝까지 시를 쓸 수 있었고, 닿을 수 없었기에 그토록 지독한 편지들을 보냈던 것이겠지요. 청마에게 통영우체국은 우리 산꾼들에게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올라서는 고갯마루 같은 곳이었을까요? 이제와 통영을 다시 떠올려보니 이곳의 푸른 바다는 단순한 풍경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멈추지 않는 눈물과 붙이지 못한 편지들로 채워진 거대한 그리움의 저장고입니다. 오늘 유독 더 푸르른 통영의 바다. 이토록 사무치는 마음을 누군가는 알기나 할까요? 닿지 못한 마음들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이토록 짙은 빛을 내는 것인지, 오늘의 통영바다는 유독 더 푸르고 또 시립니다. 드디어 배는 연꽃의 세계 욕지도에 닷을 내립니다. 선착장에 내리자마자 나를 반기는 것은 정겨운 육지도 마을버스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굽이굽이 이어지는 길을 달리는 내내 창밖으로는 빛빛 바다가 동행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버스는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고, 나의 발걸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은 야포입니다. 야포는 순우리말 밤개를 한자로 옮긴 이름입니다. 여기서 개는 폭우를 의미하니 이름 그대로 밤의 폭우라는 뜻, 그래서 야포입니다. 예전 고등어 파시로 이름을 날렸던 시절, 욕지도는 잠들지 않는 섬이었습니다. 만선을 이룬 배들이 저마다의 불빛을 켜고 이 폭우로 귀향할 때면 어두운 밤바다는 마치 지상의 별들이 내려앉은 듯 환하게 밝혀졌을 것입니다. 오늘의 첫 봉우리 일출봉에 오릅니다. 이제는 전설처럼 남은 그 옛날의 불빛을 가슴에 품고 나는 야포에서 시작하여 첫 봉우리인 일출봉에 올라 오늘의 산행을 시작합니다. 과거의 활기가 머물던 폭우를 뒤로하고 이제는 고요한 산줄기가 이끄는 구도의 시간으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면 풍우를 알리는 꽹가리 소리가 파도 소리를 뚫고 울려 퍼지고, 어둠을 밝히며 밤개로 미끄러져 들어오던 수많은 배의 불빛들이 환영처럼 눈앞을 스칩니다. 그 시절 이곳은 단순한 폭우가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이자 축제의 장이었을 것입니다. 어부들의 그 뜨거웠던 기운을 빌려 나는 이제 산줄기를 향해 첫 발을 내디딥니다. 바다에서 길어올린 그들의 열정이 오늘 내가 오를 이 산길 위에도 가득하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야포의 활기를 뒤로하고 숨가쁘게 올라선 곳 망대봉입니다. 그 이름 안에 담긴 바라볼 망과 대대. 말 그대로 이곳은 섬 전체와 앞바다를 한눈에 살피던 거대한 망대였습니다. 이곳에 서면 욕주도의 심장부인 물곶과 서촌, 자부마을이 손에 잡힐 듯 내려다 보입니다. 고개를 돌리면 위풍당당한 대기봉과 천왕산 그리고 우측의 약가봉까지 섬의 굵직한 산줄기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군사적으로나 어민들의 생업을 위해서나 이곳이 얼마나 요긴한 전략적 거점이었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시선을 더 멀리 던져봅니다. 푸른 바다 위로 노대도와 두미도가 훤히 조망되는 이곳은 시시때때로 출몰하던 외구와 외적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포착했을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수백 년 전 이곳을 지키던 초병들의 눈빛 또한 저 바다만큼이나 매서웠을 것입니다. 이제 개념도의 나이 곳입니다. 단초 해수욕장에서 나오는 도로와 만납니다. 원래 등로는 저 앞 154.8봉을 돌아 나오게 되어 있지만 조망 없는 삼일길이기에 과감하게 도로를 따라 걷기로 합니다. 초도와 좌사리도 등 처음 만나는 귀염둥이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함이죠. 길섭에서 반가운 리본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랜드 산악회 팀도 얼마 전 이곳을 지나갔나 봅니다. 낯익은 이름에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도로를 걷는 보상일까요? 시야가 확 트입니다. 초도 그리고 멀리 좌사리도까지. 유인도든 무인도든 저마다 이름을 가진 섬들이 푸른 바다 위에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중앙으로 멀리 서산리의 지역이 보입니다. 그러고는 외로운 이정모. 봄농사는 무엇을 심고 있는 것인지 고구마인가? 동학리 일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좌측 대기봉에서 약가봉을 거쳐 우측의 168.7봉으로 내려오는 산줄기가 아주 선명합니다. 우측 잡은 마을의 옛골목들도 들러보고 싶지만 오늘 시간이 허락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걸으면서 한 번도 뵙지 못한 낯선 분들. 시간이 지체되어 발길을 재촉합니다. 여기서 좌틀하면 드디어 욕주도의 진수 비렁길이 시작됩니다. 벼랑 끝을 따라 걷는 이 길 위에 어떤 비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길은 금세 좁다란 오솔길로 바뀝니다. 비렁길에 본격적인 속살로 들어간 기분이어서 그런가요? 가슴이 콩닥거립니다. 이 길이 과연 나의 기대감을 얼마나 채워줄 수 있을지 설렘 반 긴장 반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걸은 세 분들과 나누는 대화가 깊어집니다. 보랏빛 퍼플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전설적인 그룹 딥퍼플까지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솔저 포춘의 멜로디가 귓가에 맴도는 듯한 기류에서의 사색입니다. 드디어 숨 너머로 독특한 오각형 꽃주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게 바로 제일 출렁다리의 머리 부분이군요. 목표물이 눈앞에 나타나니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발아래를 보니 입이 딱 벌어지는군요. 깎아지른 절벽, 이걸 강정이라 부르는 걸까요? 거친 바다와 바위가 만들어낸 욕주도 특유의 기계가 느껴집니다. 조금 전 지나온 대나리 강장이
바다가 육지 깊숙이 칼날을 들이민 듯 날카로운 상처였다면 이곳은 해안 절벽이 병풍처럼 너르게 펼쳐져 또 다른 멋스러움으로 주위를 압도합니다. 같은 비렁길이라도 걸음마다 이토록 그 맛이 다르니 가벼운 흥분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위 풍광에 취해 펠리칸 바위도 건너뛰었습니다. 다시 돌아 나가면서 대나리 강정을 다시금 감상합니다. 식사들을 하고 계시군요. 염치 없이 신세만 졌습니다. 악사님은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 지나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지도가 알려주지 않은 서산리 지역을 봅니다. 저 멀리 유동 해수욕장에 있는 가는 목 부분이죠. 바다를 향해 길게 목을 뺀 지형이 참 이채롭습니다. 지리학에서는 이런 좁은 땅줄기를 지엽이라 부릅니다. 잠시 숲과 강정을 지나고 강렬한 붉은색으로 치장한 카페 아래 많은 분들이 앉아 서머인 망중한을 즐기고 계십니다. 잠시 쉬어서 가고 싶은 유혹을 뒤로하고 곧장 제2출렁다리로 향합니다. 바다 사이로 가늘하게 이어진 지역에 자리 잡은 유동마을. 그 잘록한 허리춤을 품은 저곳은 영화 화려한 외출의 촬영지입니다. 1977년 개봉한 이 영화는 산업화된 서울과 소외된 낙도를 배경으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한 수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김수용 감독님이 메가폰을 잡고 정일성 감독님이 카메라를 맡았으며 주연 배우 윤종희님이 열연을 펼쳤던 영화였습니다. 제작자나 출연진의 몇몇만 보아도 역시나라는 감탄사를 연발하기에 충분한 거장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이번 욕지도 섬산행을 준비하며 그 필름 속 장면들을 처음 마주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척에 두고도 그 촬영지인 유동마을에 끝내 들르지 못한 것이 무엇보다도 진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직접 밟아보지 못한 그 길은 언젠가 다시 이 섬을 찾아올 이유로 남겨두려 합니다. 일행들은 벌써 저만치 앞서갑니다. 그 뒤를 따르는 덴토님은 설렁설렁 여유로운 발걸음이고, 나연님이 그 뒤로 정성껏 촬영 중이시군요. 악사님은 여기 계시고, 우리는 이제 저 세천중 공원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꺾어 대기봉으로 올라 천왕산을 들릴 예정입니다. 어느덧 오늘의 마지막 출렁다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은 정말이지 마음껏 바다와 산을 만끽하는 날입니다. 늘 가슴에 품던 산줄기의 엄격함을 잠시 내려놓고 조망을 찾아 헤매는 조급함도 덜어내니 비로소 마음이 편해집니다. 문이 닫힌 모노레일 하부 정류장. 알아보니 지난 2021년 11월 8명의 승객을 태운 차량이 추락하는 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으나 모두가 중경사를 입었던 아찔한 현장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섬산에 인공시설물이 있다는 정보에 예습 때부터 적잖이 놀랐었지만 지금은 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내심 반가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산의 허리를 가로지르고 있는 저 인공위 궤도는 못내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편안함 뒤에 숨은 위험, 그리고 깊게 상처 입은 산의 모습. 기계의 힘을 빌려 풍경을 소비하기보다 내 발로 직접 산줄기 숨결을 느끼는 이 길. 그것이 산을 대하는 예의이자 산과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노약자분들 또한 우리와 같은 풍광을 만끽할 자유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을 핥히지 않고도 그분들과 풍경을 나눌 수 있는 좀 더 지혜로운 다른 방법 없었을지 깊은 고민이 남습니다. 새천년 기념공원에서 이곳 저곳을 둘러봅니다. 그러고는 산꾼답게 등로를 따라 대기봉을 향해 오릅니다. 천왕산 전이봉인 대기봉까지 1.1km라. 지금 출발한 새천년 기념공원이 해발 190m 있으니 348고지의 대기봉까지 수직으로 200m에 가까운 고도를 극복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경사각이 10도가 넘는 가파른 경사라는 얘기. 하지만 길은 산의 결을 따라 지그재그로 순하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덕분에 무릎을 압박하던 경사의 무게는 분산되고 발걸음은 한결 여유를 찾습니다. 기계는 직선으로 산의 허리를 뚫고 올라가지만 사람의 길은 이렇게 산을 달래며 굽이굽이 돌아가는 법인가 봅니다. 서두를 것 없는 지그재그의 보폭 위에서 비로소 섬산행의 참맛을 느긋하게 만끽해 봅니다. 너무 여유로운 걸음으로 대기봉에 닿습니다. 서산리의 지엽을 여기서나마 감상합니다. 여기서는 또 어떤 조망이 펼쳐질까? 국토지리정보원 지도에는 엄연히 천왕산의 줄기로 표기된 이곳을 사람들은 대기봉이라 부릅니다. 배를 기다리던 민속조 유래니 군부대의 대기 장소였다느니 하는 설명들은 어쩐지 공색하고 자기적으로만 들립니다. 조심스럽게 진단을 내려봅니다. 이 이름은 모노레일이 들어선 2019년 말 이후 관광의 논리에 의해 덧입혀진 것은 아닐까요? 군시설로 가로막힌 천왕산 주봉 대신 상부 정류장에 있는 이 348.8봉을 실질적인 목적지로 삼아 했던 이들. 산줄기 족보에는 무관심한 채 그저 하산을 위해 차례를 기다리던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대기하는 봉우리란 무책임한 이름이 붙여진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상꾼에게는 전유봉일 뿐인 이곳이 모노레일의 종점이 되면서 고유한 산의 이름마저 관광의 논리에 밀려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다시 이곳을 찾을 때 확인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명에 새겨진 이 무심한 흔적들에 대해 정상적 하나 없는 텅 빈 공터가 내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이동합니다. 군사적인 문제로 주봉 정상은 오를 수 없고 천왕산이 아닌 천왕봉으로 표기해놨군요. 사람들은 흔히 천왕이라는 이름이 일제히 잔재라며 민감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름에 대해 그리 알레르기적인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일제가 만든 1910년대의 옛 지도를 들여다보면 이곳에 가타카나로 지명이 부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제가 이름을 새로 지어 붙인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민초들 사이에서 그렇게 불려왔음을 증명하는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창제 계명의 구례를 씌워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우리 땅이 가진 본래 이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져봅니다. 산과 바다 그리고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이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입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 산상음악회가 펼쳐집니다.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비로소 이곳 정상에 서니 아까 제대로 감상 못했던 지엽이 유동마을이 마치 한 폭의 조감도처럼 눈알에 펼쳐집니다.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철면피니까. 한참 동안 찾아본 내 손톱 하늘도 올라가 초승가에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아주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난 다시 태어났지. 난 다시 태어났지. 얘 계셨네. 머리 하시네.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오, 나이스. 야, 인생을 아닙니다.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행복했던 욕지도 섬산행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무박산행이어서 노을을 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지요.